이기상 쌤이 세계진이잖아. 인간 메가스터디. 근데 잘 안 들어가지고 그치. 막 엄마가 어. 그냥 제가 막 듣겠다 하면 너 어차피 안 듣는다고 학원 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애초에 막 어. 들어본 그치. 적이 없고 또 마지막으로 들어본 게 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아 그래. 엄마가 뭐 EBS 같은 거 아. 들어간 그거 안 들었어가지고 그치. 근데 그때는 못 듣지. 그때는 뭐 어리니까. 근데 그 세계진이가 이기상 쌤이 엄청 웃겨. 그래서 애들이 재밌어서 잘 듣거든. 그래서 만약에 학원이 별로면은 인간으로도 커버는 가능한 과목이야. 이기상 쌤 실력도 좋으신데 재밌기도 해가지고 그냥 애들 다 완강을 잘 하더라고. 어쨌든 20쪽 무역의 확대. 왼쪽에 회색 그림이 옛날이고 70년대 컬러가 지금이야. 옛날에는 네 생일에서 바나나를 2개를 사왔대. 한 송이가 아니라 2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쌌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바나나 한 송이에 2,500원. 인도산 망고 이거 판다라고 하는 거지. 무역의 확대 보여주는 거지. 옛날에 바나나 한 개가 2,000원이었대. 근데 그때 소고기 한 근이 6,000원이었대. 바나나 3송이가 소고기 한 근하고 같을 정도였다는 거지. 왜냐면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막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대. 바나나를 사서 먹지 않고 식탁에 올려가 놓는 거야. 그 다음 손님들 막 초대해서 보여주는 거지. 안 먹이고 우리 집에 바나나 있다는 거야. 은연중에 보여주는 그런 정도로 비쌌대. 아래 세계인이 주목하는 우리나라 화장품 한번 보면은 이게 뭐냐면 너 화장품 잘 모르는 이런 쿠션 화장품 뭐 이런 거 알아? 여기 사진 나와 있는 거. 엄마도 이거 쓰실 수도 있어. 크림 아니에요? 아니 이 큰 사진 말고 밑에 무더기로 쌓여져 있는 거. 본 적은 있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화장품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기술이라는 거야. 요 사료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 오히려 외국 브랜드들이 따라해서 사실 지금 다이가 들어갔을 법한 뭐 샤넬, 디올, 입생로랑 이런 외국 브랜드들도 화장품이 다 쿠션을 내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인 기술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원래는 화장품을 그냥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서 얼굴에 바르는 거였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손에 다 묻지 않게 쿠션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이게 기업가들이 혁신을 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기업이 이런 노력을 했을 때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엄청 되겠지. 예. 당연히. 그래서 아래 추론 봐봐. 국내 기업의 위와 같은 노력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혁신을 해서 생산비 절감 아니지. 생산비랑은 상관없지. 새로운 뭔가 경제 국가 경제. 일단 기업이 성장을 하잖아. 예. 그럼 경제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건 거지. 예. 오케이? 너 온 김에 테스트 좀 봐라. 에? 이거요? 딱 봐도 한 번 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외우고 한번 봐. 괜찮지 않냐? 10시에 다이랑 같이 집에 가. 자, 뒷장에 21쪽에 이거 무역 의존도 세계무역기구 규모경제 요거는 단답형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실질적인 개념을 봐야겠지? 예. 머리로는 뭔지 알고 있어도 이렇게 글자로 나왔을 때는 너가 유출을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알겠지? 특히 무역 의존도는 한번 봐보자. 무역 의존도는 이름만 딱 보면 한 국가의 경제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게 안 높게? 높지 않아 높지. 그 국민 총생산의 절반이 수출이니까, 그치? 그거를 세 번째 줄부터 밑줄 그어봐. 각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율. 아니, 맨 위에. 무역 의존도. 국이 세 번째 줄. 각국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오케이? 예. 그 다음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요거 체크해볼까? 봐봐. 두 번째 줄부터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등 밑줄 법적인 권한과 구속력을 갖는다. 그거 포인트야. 규모경제 뭔지 알 것이고 아래 자료 더하기는 X해. 내가 앞에서 본 건데 실수 한 번 더 넣은 거야. 뒷장. 자, 철강과 닭고기를 두고 벌인 두 국가의 무역전쟁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자. 읽었어?
중국이랑 미국이 서로 자기네가 불리한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 높게 높이고 있지. 관세를 높이는 건 무역 장벽을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높이는 거지. 위에다 써보자. 무역 장벽을 높임. 그러면 무역이 어떻게 돼? 잘 안 되겠지. 옆에다 써보자. 무역이 위축된다. 무역이 위축되면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맞아요. 떨어지겠지. 삶의 질 하락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왜 미국과 중국이 상대 국가의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을까? 이게 안 추워요. 그렇죠? 그 얘네가 먼저 먼저 싸게 해서? 해가지고 근데 왜 관세를 애초에 높였어? 중국이 낮은 가격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해서 미국의 철강 제품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치? 밑에 써보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의 제품을 보호한다. 보호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래서 관세를 높이는 무역을 무슨 무역이라 불러? 보호무역. 관세를 낮추는 걸 개방 자유무역. 자유 보호무역의 반대말은 자유무역이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봐보자. 주요 국가의 무역 의존도. 아까 무역 의존도는 뭐에서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국민 총생 국내 총생산. 국내. GDP. 미국은 28%밖에 안 되는데 우린 85%가 무역 의존도야. 미쳤지. 그래서 해외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 보시면 기타 제외하고 제일 높은 나라는 어디? 수출 수입 둘 다? 기타 제일 아니 초록색이 중국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일본 오케이. 그러면 무역 상대국 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중국에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하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되겠어? 흔들리겠지, 그치? 우리 조사 부분 봐볼까? 1번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이유가 뭘까? 막 원유 그런 거 생각 맞았어. 자원이 부족해. 써보자. 자원이 부족해. 그리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작지. 중국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인구 많고 일본도 인구 1억이 없는데 우리 5천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경제 성장할 때 뭐 중심으로 했다?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짰다. 오케이? 예. 아래 세계 경제 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 읽었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막 망했어요? 지금은 괜찮은 상태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잘 몰라. 근데 우리 아빠가 조선 쪽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자 맨 아래 세계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써보자.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이 어떻게 된다? 직접적으로 타격. 그치? 네. 그러면 일자리가 어떻게 됐어? 없어지는 감소. 그럼 국내 경제는 위축 침체된다.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소비 위축. 그럼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은 매출 감소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오케이? 넘어갑시다. 나중에 그 글씨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아니, 못 알아볼 확률이 크긴 한데 이렇게 쓰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23쪽 세계무역기구 체크. 세계무역기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잖아.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밑에 세 번째 줄.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 간 경제 협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국가 간 경제 협력에는 네모 지역 경제 협력체와 또 네모 자유무역 협정 FTA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지역 경제 협력체는 N개 이상의 어떤 국가들이 같이 하는 거고 FTA는 보통 두 국가 사이에서 체결을 하는 거지. 아래에 지역 경제 협력체 박스 안에 3번 내용 읽어보자. 다혜야 너가 읽어봐.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지역 경제 협력체를 형성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비회원국들에 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 규제를 취해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마지막 줄 밑줄 그어보자. 비회원국들에 관해서는 차별적 무역 규제를 취해서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말 그대로 우리끼리만 하겠다는 거니까 약간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여기 있는 5개는 이름 다 외워야 되겠지? 우리 지난번 문제 풀었을 때 이 중에 나라 숫자 제일 적은 거 나왔었잖아. 뭐가 제일 적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제일 적죠. 자, 써보자. 미국 써봐. 미국. 거기 옆에다가 미국은 여러 가지 생산 요소 중에 미국에게 제일 많은 건 뭘까? 석유. 에? 생산 요소. 미국에서 자본이 제일 많지. 자본. 그리고 기술력. 미국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그런 자원은 캐나다가 제일 많아. 석유 캐나다 많아요.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는 뭐가 제일 많을까? 노동력. 그거를 같이 잘 조합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고, 여기 있는 5개의 이 지역 경제 협력체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거 어디 것 같아? 유럽연합. 그치, 써보자. 유럽연합은 상품, 자본, 노동력 써줄게. 이게 그냥 기구 이름 아니었어요? 유니세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 그런 기구인데 조금 규제력이 센 거지. 유엔 같은. 맞아. 근데 경제랑 관련된 거니까.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얘네는 관세 인하가 아니라 아예 관세 철폐. 근데 영국은 나간 거 아니야? 영국 나갔지. 요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나가가지고 아직 체크가 돼 있어. 그리고 얘네 단일한 화폐를 사용하죠. 뭐 쓰는지 알아? 유로, 그치. 그래서 가장 어떤 규제력이 높다. 그러면은 그래서 영국은 파운드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영국은 원래부터 파운드였어. 걔네는 좀 그래. 그 다음은 이 남미 공동시장은 좀 독특한 점이 있어서 남미 공동시장 하나 써볼게. 남미 공동시장은 서로 관세를 철폐했어, 얘네들로. 그러면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대외적으로 공동 관세를 부과하자, 이게 약속이야. 다른 나라랑 무역할 때, 그러니까 같은 남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나라하고 무역을 할 때 관세를 부과할 거 아니야? 그걸 동일하게 맞추자는 게 얘네들의 독특한 점. 넘어가서 FTA,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어느 나라랑 맺었다고? 칠레. 칠레.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 칠레와의 교역액 변화를 보면 FTA가 발효된 2004년 기점으로 무역액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칠레와의 주요 교역 상품을 보시면 우리가 수출하는 것 대다수가 뭐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그리고 무선통신 기기도 체크 정도 해놓으세요. 그 2개가 시험이 잘 나오니까. 핸드폰이랑 자동차. 그리고 수입하는 거 대다수가 구리 및 구리 제품. 그리고 과실류 시험 잘 나오지. 대표적으로 뭐? 칠레산? 포도. 오케이. 뒷장 5-4 넘어가 보자. 5-4. 안정적 경제생활과 금융설계. 소득의 유형 이거 알아? 근로소득이 뭐야? 월급. 사업소득은? 그럼 막 사업가가 맞았어. 내가 노동자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업을 운영했을 때 얻은 이윤이죠. 재산소득은? 주식 같은 거 해서. 비슷해. 재산을 가지고서 또 불린 거지. 예. 그래서 뭐 이자부터 해가지고 뭐 부동산, 지대 이런 것들. 이전 소득은? 너가 엄마한테 용돈 받잖아. 그런 거 이전 소득이야. 더 크게는 예를 들면 재산을 상속받고 이런 것들. 오케이? 신용관리의 중요성. 신용관리 뭔지 알지? 예. 나는 신용등급이 할부금을 연체해서, 할부가 뭔지 알지? 예. 자동차를 할부로 샀는데 그거를 갖다가 연체해서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대출을 거절당해서 전세금을 마련을 못했대. 근데 내 친구는 3등급인데 걔보다 더 많은 대출 금리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신용 관리가 어떻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예. 넘어갑시다. 막 등급 내려가면 이자 올라가고. 그래서 신용카드 쓴 것도 제때제때 안 갚으면 신용등급 내려가. 그럼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갚으면 올라가. 웃긴 게 오히려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쌤은 신용카드 안 쓰거든?
돈을 너무 함부로 쓸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오히려 신용카드 써서 제대로 갚은 사람보다 신용 등급 낮아. 아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신용카드 써야 되는데 너무 돈을 팍팍 써가지고. 자, 점점 길어지는 은퇴 이후의 삶을 보시면 2000년대 출생한 사람들 기대수면, 너 지금 기대수면 몇 살이야? 80. 에? 너 남자잖아. 아 77.2. 77.2. 에? 너 몇 년생인데? 아 2007년. 2007년생이야? 76.1세. 같은 해 태어난 여자애들은 82.7세래, 그치? 네. 기대수명이란 단어 뜻 봐봐. 그 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 요 정도 단답형 나오면 풀 수 있겠지. 네. 평균 정년은 2010년에는 57.4세가 정년이야. 근데 봐봐. 평균 수명은 70 몇 세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근데 평균 정년은 크게 늘어나질 않고 있어. 0점 몇씩 늘어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평균 수명 대비 평균 은퇴 시기는 더 빨라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비교적.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릴수록, 현재 나이가 어릴수록 더 대비를 잘 해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 체크해볼게. 상대적 빈곤율 요거 단답형을 낼 수 있어. 아니면 객관식으로 나와. 상대적 빈곤율이 뭐냐면 거기 단어 뜻 봐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위소득이 뭐래? 중위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그러면 다혜라, 이거 중위소득은 전국민 소득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건 아니. 그건 아니지, 그치? 평균은 말 그대로 딱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평균 값이 올라갈 수 있어,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면 걔네들 쫙 줄 서었을 때 중간에 오는 그 소득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 빈곤율이 어떻다? 높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때?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 근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도 내려가고는 있지만 비중이 높지. 예.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아래 뭐 과소비와 신용카드의 위험성은 그냥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서 배당 뭔지 알지? 이 주식 그치. 사면은 주는 거. 왜 주는 거야? 감사하다. 투자한 걸 가지고서 경영에서 이윤을 낸 것이므로 그 이윤의 일부를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시세 차익 뭔지 알지? 예. 포트폴리오 원래 무슨 뜻이래? 서류 가방. 자료 수집처. 그치. 그래서 이거는 분산 투자야, 집중 투자야? 분산. 분산 투자. 넘어가서 이거 아래에 그냥 표만 한번 채워볼까? 예금은 뭐가 장점이야? 안전성. 또 뭐가 높아? 그 유동성도 높다. 단점은 수익성 낮다. 주식은 수익성이 높다. 안전성이 낮다. 채권은 주식 기준으로 써볼까? 주식보다 수익성 낮다. 단점 낮다. 그렇지. 장점은 안전성 높다. 오케이. 둘 다 유동성은 언급을 안 하는 게 나쁘진 않아. 유동성이. 근데 그렇다고 특별히 좋다라고 할 정도가 아닌 거야. 알겠지? 넘어가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포트폴리오 작성이랑 관련 있는 거지. 뭐의 중요성? 분산 투자의 중요성. 100배기 나이의 원칙. 100배기 나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안전성을 중시해야 돼. 수익성을 중시해야 돼. 안전성을 중시해야 돼. 넘어가서 생애 주기의 3가지 유형을 볼 텐데 다혜라. 예. 커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 있니? 지금은 일단 있죠.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 있니? 예. 그러면 너는 3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 예.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도 있어. 결혼은 하는데 아이는 안 낳는 부부도 있지.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거 딩크족. 맞았어. 딩크 왜 딩크인지 알아?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줄임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소비가 없기 때문에 소득 대비해서 이제 저축할 수 있는 양이 많겠지. 그러나 자식을 키웠을 때 나이 들면 자식이 좀 부양해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딩크족은 그게 없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스스로 그걸 해나가야 되므로 더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결혼 안 한 사람들, 독신 또는 비혼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은퇴 이후에 마찬가지 자녀 그게 없다는 거죠. 대신 딩크는 인컴이 2배고 예. 독신은 인컴이 하나니까 또 이제 각자 다르게 또 그걸 맞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 오케이? 예.
뒤에 요거는 그냥 보면 돼. 뭐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고 넘어갑시다. 30쪽 풀어봐. 민기 잘 하는구만. 아니요, 그냥 모르는 거 아예 못 써요. 언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대체? 아니 그냥 약간 디테일한 거 있잖아. 옛날 때 했던 디테일. 그런 거 못 썼어. 언제 쓰지? 그 지금 이걸 아예 안 보고 그냥 바로 푸는 거라. 토요일날 할 수 있지? 이제 전략까지 옛날에 해봐. 배웠던 걸 바로 쓰는 거죠. 알겠어. (1번) 1번 외부 효과, 2번 비경합성, 비배제성, 2번 1번 비교, 외부 불경제, 2번 판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오케이 3번 1번 비교 의무, 2번 국제 분업. 4번에 1번 약간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진. 4번은 주식, 안전성, 2번 유동성. 오케이. 국제통화기금 IMF 가보자.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들의 금융 안정과 국제적 통화협력 촉진, 자유무역 확대, 지속적 경제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금융기구래. 근데 아래 봤더니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아일랜드라는 나라도 IMF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봐봐.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야. 우리나라처럼, 그치? 그런데 외국인들이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금융위기 닥치면은 빨리빨리 투자금을 자기네가 이거 뭐냐 그 받으려고 할 거야 다시. 그랬더니 이제 그 외국 투자로 회사를 세웠는데 그 투자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회사들이 파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IMF의 금융위기를 신청을 해서 걔네들이 도와준 거야. 그리고서 그 돈을 빨리빨리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갚았냐면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펼쳐서. 긴축 뭔지 알아? 재정을 지출을 안 하는 거야. 돈 안 쓰는 거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IMF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2008년에 뭐 이따 그 금융 위기 이게 컸어요? 많이 컸어.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잘 극복을 했었어 그때. 사실 그때 그래서 이명박 정부였어가지고 이명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좋게 보지.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은 없었다고 해. 자, 장학금을 어떻게 비율로 나누는 것이 정의로울까? 성적이 좋은 학생이 받아야 합니다. 뭐 위주의 분배? 업적. 성적은 능력이야. 집안 형편. 필요. 필요. 자, 정의 여신상. 왜 눈을 가리고 있어? 보면은 막 사회적 약점, 그치. 마음이 흔들려. 무지의 베일 같은 거지. 공정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구분. 자,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정의 무슨 정의? 무슨적 정의와 무슨적 정의? 분배적, 교정적. 맨 처음에 일반적.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일반적 정의는 뭐를 하는 것? 법을 지키는. 법을 준수하는 것. 특수적 정의 세 가지 뭐뭐뭐. 교정적, 분배적. 하나. 교환. 그치? 교환은 물건이 오가는 거지. 그치? 준 만큼 받아야 된다. 교정적 정의는 잘못한 거는 잘못한 만큼, 잘한 것은 잘한 만큼 뭐 손해든 뭐든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맞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뭐 한 만큼이기 때문에 비례적 정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넘어가서 청탁금지법. 다른 말로 뇌물.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래 요거는 우리 다 배웠던 거 그냥 정리되어 있는 표라서 볼 필요는 없는데
체크하고 싶은 문장이 있어서 가지고 온 거거든. 업적에 따른 분배에서 맨 밑에 밑줄 쳐보자. 분배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왜냐면 평가가 쉽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거. 능력에 따른 분배도 마지막 줄 밑줄. 능력과 업적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집에 가서 읽어봐야 돼. 예. 34쪽에서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읽어만 보면 되겠지. 근데 마지막 봐봐. 모두 그냥 김치를 똑같이 나눠주면 된대. 예. 보시면 할머니도 똑같이, 아이도 똑같이, 장애인도 똑같이. 이것을 무슨 평등이라고 부르는 거야? 절대적 평등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뭔 짓을 하든 다 똑같이 양을 주니까. 그래서 목표한 만큼 김치를 담그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예. 넘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 분배 기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나와 있어. 애초에 분배적 정의를 최초로 얘기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잖아, 그치?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은 업적, 능력, 필요, 평등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예. 자본주의는 누구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얻는 것을 중시했대. 그러면서 밑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능력, 노력, 업적 등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해됐어? 예. 잠깐만.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써볼게. 기회의 평등을 자본주의는 중시하는 거야.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런데 사회주의는 세 번째 줄부터 봐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였다. 요거는 기회의 평등일까 결과의 평등일까? 결과. 결과의 평등이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은 조금 더 맞다라고 보는 거지만 두 개가 같이 병행될 수도 있는 거겠지. 예. 아래 절차적 정의 봐보자. 분배의 기준보다는 밑줄, 분배의 절차를 강조하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서 등장한 견해로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 대표적인 학자 누구 있어? 비읍이었나? 아니. 홉스? 예? 아닌데. 롤스. 한 명 더. 노직도 절차적 정의 중시했지, 그치? 넘어가서 자료 2번 보자. 자료 2번에 대학 입학 시험제도 볼게. 수능은 수능 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법학 전문대학 같은 로스쿨 이런 데서도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에 따른 분배야? 업적. 능력. 성적은 능력이야. 알겠지? 그리고 성과 연봉제가 업적. 아래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 볼게.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 공공구조. 의료보험. 걔네는 선별적이지. 그래요. 저소득층한테만 하잖아. 그거지 그거. 그거 알아? 지하철 60세인가 65세 이상은 무료잖아. 그럼 엄청난 부자 할아버지가 있어도 무료인 거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야.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이거의 장점은 모두가 복지 수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특정인의 소득이 낮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별적 복지는 모두에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약간 어떤 경제적인 좀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거나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된다. 선별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특정 집단에 한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적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해됐어? 넘어갑시다. 37쪽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인데 거기 천사애가 말풍선 안에 봐봐. 소극적 자유 네모, 적극적 자유 네모 해볼래? 소극적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 만약에 다혜리가 그냥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있어. 외부로부터 누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 그러면 그건 소극적 자유지. 예. 그럼 적극적 자유는 뭐여야 돼? 혼자 있으면서 너가 뭘 할지 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예. 근데
혼자 있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다혜라 공부해야지 라고 했어. 그 순간 자유가 깨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모든 걸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한국사에서도 보면은 일제강점기에 나 혼자 그냥 내가 의식주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소극적 자유야. 예. 그러나 거기에 이제 일제강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위 수준의 강압이 빠져야 진정한 적극적 자유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공동체 주의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나요? 공동체 주의는 인간을 연고적 자아라고 봐, 무연고적 자아라고 봐? 다시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연고적 자아, 무연고적 자아는 자유주의인 거죠. 밑에서 6번째 줄부터 밑줄. 공동체주의는 밑줄 다이리 밑줄.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공동체와 전통으로부터 생겨난 도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본다. 오케이? 예. 칼레심이 뭔지 알아? 예. 뭐야? 봤어요. 뭔데? 죽으라는데 어. 6명 하는데 6명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 나머지를 다 살려주겠다고 한 거지. 그랬더니 6명이 나선 거야.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적 인간관이야? 공동체주의적 인간관이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지. 그치? 넘어갑시다. 롤스와 노직이네. 너무 중요하지. 한번 봅시다. 롤스 첫 번째 말풍선.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대. 이거 롤스의 몇 원칙? 3원칙. 에? 1원 제1원칙이지. 평등한 자유의 권리잖아. 그치?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자유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게 들어가. 알겠지? 근데 노직도 자기도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유주의니까 일단 그게 제일 우선되는 거야. 그러면서 노직은 밑줄 개인의 선택권과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재산에서의 자유. 다 했어? 채점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아래 롤스 보시면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 요거 알아야 돼. 선택지 너무 헷갈려. 알겠지? 그러나 불평등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 오를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돼야 된대. 요게 롤스가 얘기하는 무슨 원칙이야? 2원칙 중에 읽어봐. 균등하게 개방. 뭐가? 기회 기회균등의 원칙. 옆에 쓰세요. 기회균등의 원칙. 이거 선택지 그대로 나온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다른 말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무슨 원칙? 예? 그 최소 수혜자에게 그냥 차등의 원칙. 아. 차등의 원칙이야 이게. 이거 단답형으로 물어봐. 차등의 원칙이야. 예. 노직 보자. 노직. 롤스 선생님 말씀대로 밑줄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지. 그럼 이거는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인 거지. 그치? 평등한 자유의 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허용된다. 균등한 기회의 원칙 전부 다 롤스 노직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나 차이점은 차등의 원칙인 거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노직은 찬성이야 반대야? 그 반대. 반대인 거지. 그러면서 봐봐. 아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양도받았다면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 뭐와 뭐의 원칙이야? 노직 원칙 중에. 외웠어? 소유. 노직 3원칙 있잖아. 취득의 원칙. 까먹은. 이전의 원칙 쓰세요. 거기다가 복습하는 거야.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했으면 소유권을 가진다. 취득의 원칙. 그럼 내가 공정하게 얻은 소유물은 남에게 나 원하는 대로 이전할 수 있어야 돼. 이전의 원칙. 오케이? 예. 그런데 그 소유물을 취득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정의함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교정해야 돼. 교정의 원칙.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 소유물의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교정해야죠. 걔가 교정의 원칙인 거야. 예. 알겠지? 38쪽의 아랫부분은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 누군 찬성? 롤스. 누군 반대? 노직.
그리고 로직은 그러면 이런 부의 불평등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될 수가 있어? 개인의 자발적인 봉사가 자선행위. 오케이? 외워야 돼, 알겠지? 예. 넘어가서 맥킨타이어 왈처보다 39쪽. 맥킨타이어랑 왈처 둘 다 무슨 주의? 사회 에?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 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어볼게요. 맥킨타이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공동체에 부여된 역할보다는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맥킨타이어가 자유주의에 대해서 반대한 내용이야. 그럼 맥킨타이어는 뭐라고 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자아 정체성이 부여된 거야? 공동체에서 부여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보시면 나는 가족, 도시, 친족, 민족, 국가 등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이다.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민족, 내 국가로부터 다양한 빚과 유산,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오케이? 그래서 봐봐. 빚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빚 나쁜 거지. 나쁜 거. 유산은, 좋은 거. 기대는, 좋은 거. 의무는 나쁜 거. 그거를 다 받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일본 애들 생각해봐. 일본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수탈해가지고 되게 경쟁성도 많이 했지. 예. 그거에 대한 유산 지금 일본 애들 물려받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누리면서 일제강점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지는 거 빚은 받지 않겠다. 말이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 조상들이 했던 혜택을 받을 거면 사과도 그 현대 세대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공동체주의적 역사가는 거야. 알겠지? 맥킨타이어 주장. 왈처는 뭐라고 주장했었어, 다혜라? 공동체. 왈처의 독특한 점. 왕처. 재화, 명예, 권력 각자 다 다르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치?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봐봐. 부는 경제 영역에, 권력은 정치 영역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저는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를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예. 그럼 내가 명예를 가졌어. 그것 때문에 재화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왈처야. 알겠지? 넘어가서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 전쟁에 반대하는 종교적 교리 때문에 입대를 거부한다. 이거 받아준다면 자유주의야 공동체주의야? 자유주의야. 근데 법원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은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어서 병역 거부를 안 받아줬어. 그럼 이거 뭐에 더 시각을 많이 두는 거야? 공동체. 그치. 넘어가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예를 들면 마트 같은 거 있잖아. 영업시간 규제된 거 알지? 안 돼. 2주에 하루는 쉬어야 돼 무조건. 그게 왜냐면 주변에 이런 중소 어떤 상인들 또는 이제 시장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함이야.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지만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어때? 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영세상인도 신경 쓰자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41쪽. 이거 쌤이 아까 얘기한 거야. 일본. 독일의 상황에서 보자.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이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현재 세대가 사과해야 되느냐? 자유주의는 뭐라고 하겠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겠지. 근데 공동체주의는 해야 된다. 어쨌든 독일 옛날 조상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빚도 같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넘어가서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사회 이동 무슨 뜻이래?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사회적 위치로 옮기는 일. 그치? 그러면 내가 되게 가난하게 데서 태어났어. 열심히 공부해서 약간 부를 잃었어. 이거 뭐라고 보는 거야? 사회 이동이라고 보는 거지. 알겠지? 옛날 인도 카스트제 사회 이동 가능 불가능? 불가능. 엄격한 신분제도. 자, 자료 1번 볼게. 건강과 의료에서의 사회 불평등인데요. 소득 수준별 암 환자 생존율 봐봐. 노란색이 소득 1분위 하위 집단, 그리고 파란색이 소득 5분위 상위 집단이야. 생존율 어디가 더 높아? 5분이. 그치. 상위 집단이 더 높지. 게다가 5년 이상 생존율 차이가 꽤 나지. 그치. 그리고서 뭐니? 남자 여자 나눠지는 거구나. 그치. 무슨 말인지 보여? 그리고 미치료율과 그 이유로서의 경제적 이유를 보시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치료가 안 됐을 때, 그 치료가 안 됐다는 거는
더 이상 입원비라든가 수술비를 낼 수 없어서 치료를 중단했다는 거야. 근데 경제적 이유가 소득 수준 하는 30%. 근데 소득 수준 상은 6.2%. 아, 그럼 뭔 소리야? 소득 수준 상은 돈 때문에 치료 중단한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아래 봐봐. 건강과 의료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다? 사회 불평등. 에? 응? 경제. 아, 소득 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소가 의료나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준다는 거. 오케이? 넘어가서. 소득 불평등 현상과 계층 상승 이동의 어려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보시면 최하위 집단은 73만 원에서 109만 원. 최고 소득 10%는 673만 원에서 985만 원. 월 평균 소득이. 그리고 격차가 되게 크지, 그치? 월 평균 100이랑 1000은 크죠? 10배 차이 나지? 전체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자, 상대적 빈곤율 체크. 아까 나왔던 개념이지? 예. 얘기해봐. 그 소득 수준을 중간. 순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걸 뭐라고 해? 중위 중위소득에 몇 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거. 50%. 그게 뭐다? 상대적 빈곤 오케이. 보시면 점점점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점점 그렇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사회이동 가능성 인지도. 다혜라, 예. 너 만약에 너가 되게 가난한 집이라 생각해. 예. 막 문제지 살 때도 막 눈치 보이는 집안이야. 예. 그런 집안에서 오늘날 내 노력으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봐, 없다고 봐? 힘들죠. 힘들 거라고 보지. 예. 그게 사회이동 가능성 인지도야. 개천에서 용난단 말 들어봤어? 옛날엔 그게 가능했어. 근데 요즘은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오케이? 예. 넘어갑시다. 유리벽 뭐? 유리벽 어. 벽이니까 약간 이동하는. 유리 천장은 뭐야? 천장은 뭐 그 어. 막 여자가 어. 승진 못하는. 승진 못하는 거지. 예. 같은 업무 내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게 유리 천장이야. 유리 벽은 업무 자체를 다르게 주는 거야. 여자들은 포크레인 못 몰아. 이런 거 있지. 남자들이 무슨 간호사야 이런 거. 그게 유리 벽이야. 예. 알겠지? 성장 거점 개발이랑 균형 개발 두 개 개념 체크하세요. 성장 거점 개발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지역만 몰아주는 거야.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을 성장 거점 개발했어? 서울, 수도권 또 대도시. 부산. 옆에다 쓰세요. 수도권과 대도시. 균형 개발은 말 그대로 골고루. 그래서 낙후 지역에도 좀 개발의 기회를 주고 이런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균형 개발보다 성장 거점 개발했기 때문에 뭐가 심하다? 지역 불평등. 공간 불평등이 심하다. 얼마 안 남았어, 다혜라. 예. 공간 불평등 우리나라 거 봐봐, 뒷장에. 도시와 촌락의 소득 변화. 한 95년도까지는 도시랑 농가의 소득이 비슷해. 근데 95년도 이후로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오케이? 수도권 집중도 봐봐. 지금 보시면 면적은 수도권이 전체의 몇 %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 근데 인구는 50. 지역 총생산? 지역 총생산이 35, 50. 50. 금융기관? 40, 상급 종합병원? 50, 4년제 대학교? 30, 20, 근데 그 정도, 30 정도?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본사는 90% 정도. 90. 그거 알아, 다혜라? 전 세계에서 암 기술 제일 좋은 병원에 뭐뭐 들어간지 알아? 10대 안에? 성모병원. 성모병원 안 들어가. 삼성, 서울 삼성. 삼성. 그리고 삼성병원이 있어요. 서울대학병원. 서울대병원 또 고려대. 아산병원. 이렇게 세 개가 10대에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원들이 기술력이 진짜 좋은 거야. 근데 걔네가 다 도시에 몰려 있으니까 우리나라 의료 혜택이 좋다라고 해도 지방이나 시골 사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받기 어렵고, 그치?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무슨 개발을 해서? 거점? 아니, 뭐 거점? 성장 거점 개발. 밑에다 써보자. 이러한 불평등이 나타난 원인.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쓰세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디 거점? 수도권, 대도시 거점 성장.
오케이? 예. 개토. 개토가 뭐래? 빈민가. 빈민가. 원래는 뭐였어? 유대인들을 이제 격리하려고 하면서 게토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지. 근데 오늘날에는 빈민가. 그래서 뭐 특정 민족이나 소수자 집단이 사는 곳, 그리고 그런 단어 자체가 그런 현상을 말하는 의미라는 거지. 근데 그럼 이런 집단에서는 예를 들면 게토나 슬럼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어? 애초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약간 뭐 예를 들면 뭐 다 마약을 할 거야. 다 범죄를 할 거야. 라는 인식을 사회 전체가 갖고 있다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택 부족, 환경 문제, 뭐 위생 문제 이런 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차별이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넘어갑시다. 쪽방촌 읽어만 보시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뭔지 알지? 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에 선별적 복지 뭐야? 사회보험. 예? 네. 공공. 공공부조. 선별. 보편적 복지가 사회. 오케이. 넘어가서. 요거 법률 그냥 읽어만 봐. 예. (47조) 가 봐봐. 정부가 수도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세웠대. 이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 공공기관이 공간 수도권, 불평등. 그치, 공간 불평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상. 나는 보시면 봐봐. 통영시의 동피랑 마을은 원래 철거 계획이 세워질 정도의 지역이었는데 벽화가 입소문 나면서 지금 뭐 유네스코 어쩌고저쩌고 됐다는 거야. 이거는 수도권을 옮기려는 게 아니라 그 공간 불평등상에서 낙후된 지역 자체가 발전하려고 노력을 한 모습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가와 나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정책이 생겨나면 생각해봐. 수도권에선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 공간 불평등.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주요 시설이 옮겨가잖아. 그럼 수도권에선 어떤 장점이 생겨? 그 막 밀집 해소. 뭐 그치, 맞았어. 밑에서 써보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럼 그 이전된 지역에서는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경제가 성장. 활성화될 것이다. 써보자.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오케이? 다혜라. 적극적 우대 조치. 예시 뭐 있어? 장애인 의무 할당제. 또 여성 고용. 할당제. 또 입시에서 농어촌. 농어촌 전형, 네. 기획윤등 전형 이런 거 있지. 자, 이런 것들이 지니는 한계점. 역차별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럼 역차별 문제가 생기는데도 적극적 우대 조치하는 이유는 그래도 일단은 해야 돼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농어촌 출신 여성 장애인들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게 여기 지금 남자랑 여자가 하고 있는 말이 알겠지? 예. 넘어가서. 여긴 그냥 읽어만 봐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읽어만 보고 50쪽 보자. 50쪽 풀어보자. 어차피 이 파트는 다 국어 문제여서. 끝난 거예요. 그래요? 왜? 완벽히 끝나진 않았는데 초점 받으려고? 지금 많이 놀았거든요. 지금 약간 위기감이 오고 있어요. 뭘 놀아? 허리 디스크 터지고 좀 열심히 차. 아 그래.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네? 아니 위감 수학이 있었어. 아 수학이 있어. 옆에 있는 친구가 음. 도영이 너무 안 잘하는 거 보면 위기감이 생겨요. 다이 잘 풀었어? 예. 보자. 1번. 모르겠어요. 으름. 에? 오름. 아, 오름. 목. 목. 그렇지. 2번에 분배적. 또 업적. 2번에 1번. 자유. 2번? 선. 3번. 보완적. 그리고 조화로. 오케이. 3번에 불평등. 2번. 공감 불평등. 3번에 뭐뭐뭐 있어? 국민 건강로. 어. 경쟁력 제고. 어. 중심개발. 에? 아 중심개발 아니고 기초생활. 그치. 그렇게 그래. 세 개가 들어가야 되지. 제고 이거 제고는 어이면 무슨 뜻이야? 어이면 높인다는 뜻이야. 아 아이면 다시 생각해본다. 네. 이거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인데 기회의 평등은 예를 들면 의무교육. 그치. 모두가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결과의 평등은 성취도에서 차이가 결과가 좋아야 된다.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도서관 건립, 다문화 학생이죠. 이런 것들. 둘 다 이루어지는 게 맞다. 오케이? 예. 끝. 화장실 좀. 잠깐만.